판사님이 나오셨는데 지금 검색어 1위를 달리고 있는 조희연 판사님과 양절 변호사님이 인연이 있다고. 큰일 났네요 이거. 아니 그게 왜 큰일 날? 아이고 코너 이름도 빼버려요. 근데 왜? 뭐 법대로 합시다. 이거 소개도 안 해줘 심지어. 아니 뭐 사람을 어떤 관계입니까? 아 조희연 판사님요. 네. 사법연수원을 이렇게 반 단위가 있어요. 학교처럼. 네. 우리 반 교수님이셨죠. 담임 선생님 같은. 네, 담임 선생님. 형사 과목. 담임 선생님이 지금 큰일 났는데요. 아, 왜 깜짝 놀라서 실시간 검색어 이렇게 교수님 성함이 오늘 하루 종일 아마 검색어 올라갈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자, 그냥 담임 선생님이긴 하지만 큰일은 났잖아요. 아, 근데 개인한테 이렇게까지 쏠리 좀 안타깝긴 한데. 이 판단을 혼자 하셨으니까요. 영장실질 심사를 담당을 하셨다는 거가 네. 이유가 있고, 저도 좀 뜻밖이었어요. 아침에 뉴스를 보고. 더 강한 언어 없습니까? 뜻밖 말고 뒤통수를 맞은 느낌? 일단 네. 사실 그 변호사 출신들과 검사 출신들과 판사 출신들은 이런 사안을 볼 때 각도가 좀 다르더라고요. 당연히 판사들은 이 결정문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죠. 쳐다보고, 검사는 이제 영장을 신청한 사람의 입장에 보고, 변호사들은 이제 본인들이 끌고 들어가서 영장실질심사 받은 변호인의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는데, 그럼 이제 변호사들은 그 영장실질심사할 때 그 피의자들을 끌고 들어가가지고 방어할 때 입장으로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변호사들 주변의 대부분의 그 예상은 네. 방어할 게 없다라는 예상이었어요. 방어할 게 없다는 것은 영장이 발부가 될 것 같다는 쪽이. 그렇죠.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왜 그러냐면 너무 구체적이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특검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한 게 다 혐의를 굉장히 쪼갰거든요. 네. 그 미래재단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건 제3자 뇌물죄고, 네. 그다음에 삼성이 직접적으로 최순실 코레나 비덱스포츠 지원한 거는 그냥 바로 일반 뇌물죄로 했었고, 거기 청문회 위증도 걸었죠. 그러니까요. 게다가 하다못해 최순실 씨에게 직접적으로 돈 주기 위해서 빼돌린 돈은 회사 돈 횡령한 거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저는 걸렸던 게, 아니 대가 관계를 바라지 않고 그냥 돈을 줬다. 그러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거 아니에요. 뭘 바라는 것도 없이 줬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외통수다. 이건 정말 특검이 머리를 잘 썼다라고 했는데. 삼성의 입장에서 그 돈을, 자, 삼성 논리대로 협박하니까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그러면 주지 않아야 될 돈을 협박을 받아서 줬는데 그 돈을 회사 돈으로 줬으니까 횡령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잘 잡아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이 짧은 변호사여서 그랬나 봐요. 아니 왜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섬세한 스타일, 약간 소심할 정도로 조희연 판사님, 예, 조희연 판사님. 그래서 이 국민적인 여론 이런 걸 고려해서도 웬만하면은 영장을 기각을 못 시키시겠지라고 했는데 고민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18시간 걸렸으니까. 근데 뜻밖의 결과가 나와서 참 황당하네요, 저도. 근데 변호사들 입장, 그러니까 보통 이제 피의자를 들고 들어와서 우리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도록 여차저차 여러 논리를 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 사건을 봤을 때도 이거 어떻게 방어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어제 특검에서 처음 나왔던 얘기 같은 경우는 심지어 7월 25일 날 독대하기 전에 삼성과 관련된 말씀 자료를 최순실 씨가 관여를 했다라는 것까지 나왔거든요. 그렇죠. 최순실 씨가 그 삼성과 독대하기 전날 말씀 자료를 최순실 씨가 같이 만들었다라고 그러니까. 장시호 씨가 증언을 했고 문서가 간 것도 드러났고. 그 부분 그러면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대기업 총수를 만나는 자리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같이 개입을 했다라면 네. 이거는 정말로 다른 게 아니라 이 공유관계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안심하고 잠잤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안심하고 잠잤다가 저는 이제 요 사안은 이제 재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재벌들이 각각 이해가 다르지만 요 사안에 있어서는 전부 다 의견이 일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을 응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는 순간부터 줄줄줄줄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지금 당장 SK 같은 경우 사면 관련해서 얘기가 이미 나왔고 상당 부분 실제 대통령이 지시가 있었다라는 부분까지 진술에 안종범 전 수석이 폭로를 한 거죠. 우리나라의 재벌 모두가 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지 않기를 바랐을 거예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거야 당연하죠. 예, 바랐을 것이고. 그렇다고 그게 법정에까지 힘을 썼겠어요. 그 바람이. 왜 우주의 기운을 모아줬나? 그러면. 법정에 왜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원은 그래도 제3자로서의 공정성을 과연 잃지 그럴까요? 않아야죠. 아니 저도 그렇게 기대합니다만 이때까지 그렇게 따지면 삼성 하나만 보자면 삼성이 사실 아버지 때
예. 그리고 그 할아버지 때 이병철 회장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없었던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구속을 단 한 번도 없죠. 삼성 불패 신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삼성만은 대부분의 재벌들이 다 당해왔는데 삼성만은 단 한 번도 구속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설마 이 정도로 구체적이면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증거와 물증이 나온 적이 없잖아요. 증언가.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네. 왜 내가 할 말이 없어지지? 그런데도 구속이 안 됐다는 거죠. 네. 그런데도. 그리고 변호사들도 야 이거 어떻게 방어해? 이렇게 했을 정도인데. 보통 일종의 제 주변 변호사들이 다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네. 평균적으로 한 70% 이상 정도의 가능성을 점치더라고요. 구속 가능성. 구속되겠지 이 정도면. 그리고 이제 언론에 직접적으로 이제 검찰 출입하는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은 그래도 한 반반 정도로 보더라고요. 오히려 조금 더. 기자들이 더 현명했던 건가? 이 우리 법조인. 아니 이제 기자들은 그 법으로만 판결이 나겠는가. 이것이 삼성이 가진 힘, 재벌의 힘 또는 뭐 그런 삼성을 구속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 이것과 그걸 안 시켰을 때의 그 사법부가 받을 어떤 부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맞먹을 정도의 힘이다 이렇게 본 거겠죠. 근데 그렇게 보면 지금 뭐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이 이런 기회에 이 어떤 기업의 부패 업무나 이런 걸 청산을 안 하면 언제 청산하느냐는 그런 여론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법원에서도 그런 부분은 고려를 충분히 했을 것으로 보이고. 장학생이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삼성 장학생. 이 얘기는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아니 이전에 그 부분도 삼성 장학생도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일단 특검 같은 경우에는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고 뭐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뭐 변호사 안 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까지 각오를 하고 있었다. 특검은 잘했죠. 네, 특검은 잘했죠. 근데 사법부도 거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물론 조희연 판사는 철저히 법리만을 따졌다고 믿고 싶어요. 믿고 싶고 그랬겠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법원만큼은 저는 어떻게든 신뢰를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거기가 무너져 버리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법원은 사람 아닙니까? 아니. 거기는 우주의 무중력 공간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사실 다양한 종류의 영향과 압력을 받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에 맞는 판결을 기대한 거죠. 아니 조희연 판사님 지난번에 롯데와 관련해서 수사를 했었을 때 롯데에서도 신영자 롯데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 구속을 시켰었고 신동빈 부회장에 대해서는 사실 법조계에서도 그때는 저거 자기가 자기 돈 월급 받아가는 걸 횡령이라고 봐버리면 대기업 재벌들은 다 횡령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했더니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한 예상대로 영장이 기각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안 같은 게 좀 특수하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담당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너무 약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참. 아니, 객관적으로. 참. 그러길 바란다는 마음입니다. 지난주 제가 없을 때 저를 그렇게. 누가? 비판을 하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요? 했다는 얘기가, 전설처럼. 했다는 얘기를 전설처럼 들으셨어요? 네. 휴가가 있다고 본인 방송도 안 들으신 거예요? 전에 들었어요? 원래 제 방송을 안 듣고 제 방송도 안 듣는 사람이 남의 방송을 듣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공장장인데 공장 돌아가는 걸 첫날 오프닝까지 듣다가 말았어. 뭐 이렇게 길어? 그거 하나 들었죠. 그거 하나 듣고 오프닝 길고 발음 명료하다고 디스해놓고 그다음부터 안 들으신 거죠. 그 정도면 충분하다. 판결 끝. 그다음부터 바뀌었어요. 구속하고 제가 짧은 세금으로 바뀌었어요. 구속 판결을 내렸는데 이거는 두고두고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두고두고. 그러나 저는 이제 심기일전하는 기회를 삼을 수도 있다. 저도 특검 측면에서도 말단에서 조금 놓쳤을 수는 있거든요. 너무 큰 그림들을 보다 보면 그 가장 작은 디테일 부분에서 약해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것들을 건드리고 있고 워낙 많은 포석들을 놓다 보니까 의외의 그 빈틈들 작은 데서 생겼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특검이 요 사안은 전력을 다했을 거거든요. 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결국은 대통령하고 연결되고 결국은 탄핵하고 연결되는 사안이라 저는 놓쳤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특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투입했을 거라고 보는데도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특검이 힘이 빠질 수 있어요. 인간인 이상. 근데 저는 거꾸로 다시 재청구하는데 더 보강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만들자 하는 심기일전의 계기가 되도록 응원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해서 그 나머지 재벌들에 대한 수사 부분은 오히려 이 부분을 더 세게 하겠다라는 특검에서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 전투력을 불태우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응원을 계속 해야죠. 그 부분은. 전 사실 특검에 감동한 점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특검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역대 특검이 눈에 띄는 결과를 낸 적이 있습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교민이 저한테 메신저를 보내셨어요. SNS를 통해서. 특검에 홍삼을 보내주고 싶은데. 홍삼.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정도더라. 해외 교민이 거기서 홍삼을 이런 거 본 적 없거든요. 그래서 그 활동 하나하나 볼 때마다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정말. 수사의 종결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불구속 상태라고 해서 재판 자체를 안 한다, 기소를 안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거거든요. 물론 그렇긴 한데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더 응원을 하자라는 거죠. 힘이 빠질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말라. 그리고 이제 이걸 보고 화가 나는 분들이 많겠죠. 이게 뭐냐고 도대체. 그럼 생각해 보시면 김영란법에 몇만 원 때문에 100만 원 이상만 받게 되면 무조건 처벌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죠. 몇만 원 때문에 벌벌 떠는 게 일반인들이에요. 근데 지금 뭐 300억 막 이러는데 뇌물 아니야 이래버리니까 300억을 줘도 뇌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300만 원 정도도 일반인들은 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다들 걱정하는 게 삼성도 삼성이지만 그럼 대통령 수사 못하는 거 아니냐는 부분도 걱정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들도 남았잖아요. 당장 지금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에 대한 영장도 청구를 할 예정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지시했던 부분들 같은 거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게 탄핵으로 연결되는 데까지 발목을 잡을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사안이 맞죠. 왜 자꾸 힘 빠지게 해요 아침부터.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재청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장을 재청구해서 보강할 부분들을 하다못해 특검 마지막 날 청구하더라도 재청구해야 된다. 부분은 이런 게 좀 어려운 부분은 있었을 것 같아요. 걱정됐던 부분이 하나는 국민연금을 동원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가로. 그 부분이 사실 조금 어렵긴 해요 직접적으로는. 왜냐하면 일단 청와대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까지는 확인됐죠. 청와대 지시를 받았는데 이게 법리적으로 봤었을 때 과연 이렇게 도와줬다라고 하는 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거냐 아니면 정말로 후계 작업에 도움이 됐냐. 상식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그렇게 했지라고 하지만 이런 주장도 하잖아요. 국민연금 합병하는 게 당시 시점으로서는 오히려 필요한 상황이었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법원에 들고 들어가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혼돈스러웠을 수도 있죠. 왜 혼돈스럽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법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건가요? 법이라는 건 그냥 국민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세상을 살도록 도와주는 장치일 뿐이지 법이 무슨 만류인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식선에서 판단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오죽하면 이런 생각까지 하겠어요. 납득이 안 가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조윤현 판사님이 담임이면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자꾸 그러면은 퇴출? 아니 그렇게 개인적인 걸로 비선으로 엮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 이후로 연락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이제 삼성이 좋아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아니라고 보냐면 이것이 두고두고 삼성에게 미칠 어떤 이미지. 해소가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렇죠. 네. 삼성에 대해서 삼성을 여러 가지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삼성이 해외에서 내고 있는 성과나 여러 가지 경영 실적에 대해서 뭐 휴대폰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잘한 부분은 잘한 게 있으니까. 예, 자랑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해외에 나와서 그 판매점에서 제일 좋은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기분 좋거든요. 그럼요. 자연스럽고. 어디 가도 간판 걸려 있고. 근데 이런 게 그런 노력들을 한꺼번에 까먹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부회장 한 사람. 풀지를 못 해버리는 거죠. 풀지를. 부회장 한 사람은 구했을지 몰라도 삼성 그룹 전체가 입는 타격은 돈으로 따질 수도 없을 정도예요. 사실. 오히려 오너 리스크가 커졌다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좋아할 일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삼성이. 예,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요. 그리고 재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단기적으로는 좋아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피해를 스스로 입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한 가지 여태까지 아직 남은 거는 또 계속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강요에 의해서 못 이겼다. 근데 강요에 의해서 못 이겨서 냈다고 할지라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전히 또 뇌물이 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건 일부러 내기했다라도 아이고 공무원이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그 분야 나름대로 수사를 할 겁니다. 자, 오늘은 담임이어서 대단히 약하게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건질 것이 있다면 변호사들은 이거 어떻게 방어해? 예. 라고 했었다는 거. 변호사들조차도. 상당히 많은 변호사들이 그렇게. 예. 이거 어떻게 방어해? 네. 자기가 변호사가 되어 감정이입을 해본 거죠. 어떻게 아니, 방어해? 왜냐하면 요즘 나왔던 뉴스는 단순히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이 아니라 특검발로 나왔고 특검에서 확인해 준 자료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자료들에 비춰봤었을 때는 아 이건 정말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 어려운 걸 해냈어요. 대단한 삼성입니다, 역시. 자, 조혜연 판사님과 인연이 있는 양지열 변호사님의 다소 약한 해설이었습니다. 오늘. 네. 오늘 여기까지. 기운이 하겠습니다. 없어서 그랬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4대 철학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다는 거가 네. 이유가 있고 저도 좀 뜻밖이었어요. 아침에 뉴스를 보고. 더 강한 언어 없습니까? 뜻밖 말고. 뒤통수를 맞은 느낌? 일단 네. 사실 그 변호사 출신들과 검사 출신들과 판사 출신들은 이런 사안을 볼 때 각도가 좀 다르더라고요. 당연히. 님이 나오셨는데 지금 검색어 1위를 달리고 있는 조희연 판사님과 양지열 변호사님이 인연이 있다고. 큰일 났네요, 이거. 아니 그게 왜 큰일 날 아이고 코너 이름도 빼버려요. 근데 왜? 뭐 법대로 합시다. 이거 소개도 안 해줘 심지어. 아니, 판사들은 이 결정문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쳐다보고 검사는 이제 영장을 신청한 사람 입장에 보고 변호사들은 이제 본인들이 끌고 들어가서 영장 실질심사 받은 변호인의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는데 그럼 이제 변호사들은 그 영장 실질심사할 때 그 아니 뭐 사람을 어떤 관계입니까? 조희연 판사님요. 네. 사법연수원을 이렇게 반 단위가 있어요. 학교처럼. 네. 우리 반 교수님이셨죠. 담임 선생님 같은. 네, 담임 선생님. 형사 과목. 담임 선생님이 지금 큰일 났는데요. 왜 깜짝 놀라서 실시간 검색어 이렇게 교수님 성함이 오늘 하루 종일 아마 올라가 있어서 올라갈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자, 그냥 담임 선생님이긴 하지만 큰일은 났잖아요. 근데 개인한테 이렇게까지 쏠리 좀 안타깝긴 한데 이 판단을 혼자 하셨으니까요.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을